네, 반갑습니다. 9월 10일 화요일 마감 시간입니다. 자, 시장은 오늘도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여전히 실망감을 안겨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자, 어제 미국장이 좀 올라갔기 때문에 기대감을 좀 가졌었는데 상승분을 모두 반납하면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자, 외국인들의 매도가 계속 커지기 때문이고요. 시장의 이런 주체가 될 수 있는 그런 매도 포인트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부담감을 계속 느끼고 있다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빨리 없어져야지만이 되는데 이게 지금은 굉장히 아쉬운 상황이라고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들 좀 봐야 될 것 같고,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만 거의 6천억 가까이 팔아먹었거든요.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둘이 합쳐가지고 거의 7천억 가까이 매도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쪽에 매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다른 쪽에서는 뭐 특별하게 매수나 매도가 들어온 부분이 없이 그냥 누르는 형태로 진행이 돼버렸기 때문에 시장 자체를 누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에 별 볼 일이 없는 상태. 여기다가 이제 배터리까지 같이 내리면서 오늘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안 좋았죠. 그래서 시총 상위주 대부분이 안 좋은 상황이었고요. 바이오 종목군들은 소폭 반등세 보였습니다. 근데 바이오 종목이라고 해도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그 정도, 셀트리온도 반등이 좀 약했죠. 그래서 그런 정도만 좀 있었고요. 각자 이제 개별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그런 내용들이라서,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적인 흐름보다도 각자의 재료를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을 띠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죠. 차트 한번 보도록 합니다. 종합주가지수가 당치 어디까지 밀리려고 하는 것이냐. 네, 만기를 앞에 두고 있는 거라서 그럴 수 있다고 조금 치더라도요. 이건 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거죠. 자, 지금 포인트는 2600포인트 정도의 이제 지지 포인트가 있을 것이냐, 그 정도까지 갈 것이냐,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밀려버리면 지금 올라가려면 3% 이상 올라가야 되거든요. 3% 이상 올라가는 게 하루 만에 가능하냐. 이건 뭐 폭등 재료가 나오지 않은 이상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래서, 이틀 정도면 가능할 수도 있어요. 내일, 모레 계속 올라가면 되겠는데, 지금 상황에서 과연 주가가 올라갈 수 있겠느냐. 글쎄요. 그것도 애매하죠. 자, 지금 상황에서 는 상승이 아침까지만 해도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내려가면서 지지선 유지가 되는 척 하다가 지금 다시 밀려버렸거든요. 2시 반부터 주가가 쭉 다시 밀리기 시작해가지고요. 지금은 마이너스 0.49까지 밀렸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2500포인트도 위협받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가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제 같은 경우처럼 2491포인트 나온 수준이 또 나올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될 수 있어서 시장에 거의 지금 전망치들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매도로 지금 진입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시점에서 주가가 더 밀린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보유자 입장에서는 상당히 어이없는 일이고, 매수자 입장에서는 들어오기만 해봐, 매수해 줄 거야 라는 식으로 밑에서 받아주려는 움직임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형태가 좀 됩니다. 그래서 지지선에 대한 역할은 어느 정도 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가장 큰 관건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죠. 이 매도를 통해 가지고 주가가 계속 눌리다 보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지수까지 같이 끌려 내려가 가지고 분위기가 매우 안 좋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다시 1%나 하락을 하게 되면서 분위기가 좀 나빠졌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죠. 마지막까지 쭉 떨어졌습니다. 오늘은 그 상황이 별로 안 좋았어요. 코스닥 쪽이 훨씬 더 안 좋았고, 특히 이런 부분들에서 가장 주력을 했었던 것이 2차전지 배터리가 아니었을까 생각되는데, 에코프로비움이나 에코프로가 오늘 또 나란히 신저가 이룩하면서 주가 흐름에 부담을 계속 안겨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수급 동향 보시면은요, 외국인이 무려 6,700억 매도가 들어갔는데, 이게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 다 나온 거예요. 자, 하이닉스는 그래도 좀 덜 나왔다 치더라도 삼성전자가 거의 6천억 가까이 나왔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물량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기관 쪽은 그냥 뭐 별거 없습니다. 뭐 특별한 움직임이 없었고요. 코스닥 쪽에서도 외국인들 많이 팔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 전체를 팔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거래소에서 6,700억, 코스닥에서 1,900억 팔았다 그러면은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지금 양시장을 다 팔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팔았어요. 적게 판 것도 아니고 많이 팔아치웠기 때문에 지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그 배경이 뭐냐 이거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시장을 떠나려고 하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지만 지금 떠나야 될 이유가 전혀 없을 텐데 라는 생각도 좀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 이 외국인들의 매도 의도가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좀 파악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 확실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뭐 포지션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얘네들의 의도가 드러나게 하겠습니다만, 지금 당장으로서는 굉장히 헷갈리는 상황이죠. 지들조차도 손실이 나는 상황으로 매도를 치고 있다. 즉 손절 매도를 하면서까지 빠져나갈 만큼 그렇게까지 심각한 상황이냐, 여기에는 의문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들이 좀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자, 시총 상위 종목들 볼게요.
하이닉스가 오늘 3%대까지 올라갔다가 밀렸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오늘 장중 변화가 한 4% 좀 나타났다 보셔야 되는데 어마어마한 거죠.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플러스였었죠. 네, 플러스 0. 플러스가 오늘 아니었네요. 마이너스 0.3이었네요. 그럼 뭐 삼성전자는 그래도 그나마 덜 밀린 편이네요. 이 정도까지 밀려 내려온 모습이고요. 뭐 이 정도 시점이 이제 저점이지 않겠냐 판단을 계속 들고 있는데 과매도가 상당히 심각하게 들어갔죠. 지금 이 정도 과매도가 들어간 적이 없었어요. 삼성전자 보시면 지금 역대급 하락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지금 요 과매도 국면까지 나온 자리가 언제 있었죠? 예전에 여기 2022년도에 주가가 크게 폭락할 때요. 네, 요때거든요. 그러니까 이때는 저점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이런 과매도가 나온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들 매도가 굉장히 심각하게 많이 나왔다는 얘기인데 저 시점 이후에 이제 대체적으로 저점 잡고 반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매도 국면을 우리가 잘 이용을 좀 해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과매도가 나왔다면 어떻게든지 간에 밑에서 받아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끌고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타나게 되면 거기서 기대감을 좀 가져볼 필요는 있다. 이 정도까지만 해석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 보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인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아무튼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5% 정도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분 다 반납했고요. SDI, LG화학 다 마찬가지. 포스코홀딩스는 그나마 참 잘 버텼어요. 그 다음에 네이버하고 삼성물산이 조금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는데 뭐 특이한 상황은 아니고요. 그 다음에 셀트리온도 1.9% 올라왔는데 이것도 특이한 상황은 아니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오늘 100만원 넘는 신고가만 만들었다 떨어졌죠. 이거는 이제 중국 지역의 그 바이오 기업에 대한 미국의 견제, 여기에 대한 이제 반사 이익이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외국인들 매수가 조금씩이지만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가 나타나게 되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힘을 실어주고 있는데 얘가 올라간다고 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주도주적인 역할이 아니라 각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재료를 가지고 움직이는 것이고 뭐 배터리나 이런 것도 떨어지다 보니까 개인들이 마땅히 투자할 곳이 없죠. 그래서 이 바이오 쪽으로 좀 몰렸을 것이다 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 같은 경우도 조금씩 올라와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어 보이는데 뭐 일단은 대부분이 보합권 유지가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주목받는 것은 삼성바이오로직스 여기 주목을 받았다 보시면 되겠죠. 뒤로 넘어가면 이제 금융주들이 있지만 얘네들도 마찬가지죠. 뭐 큰 움직임이 아니고요. 대체적으로 조금씩 약세로 전환되는 시총 상위 종목의 모습을 봤기 때문에 그냥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이쪽에서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혼조돼서 섞여 있는 모습이 있지만 삼성전자가 밀려 있기 때문에 시장 전체적인 분위기는 굉장히 더럽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코스닥도 넘어가시면 에코프로비엠이 오늘 1.9% 신저가고요. 에코프로도 3.46% 밀리면서 신저가입니다. 안 깨질 것 같은 8만원도 깨지고 이제 7만원도 위협받고 있는 모습들. 뭐 왠지 삼성전자하고 모양이 좀 비슷한 것 같은 느낌이. 네, HLB는 5%대 하락하면서 어제 상승한 부분 전부 다 반납했고요. 알테오자는 보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총 상위가 엉망이에요. 여기는 클래시스, 엔캠, 휴제 올라왔는데 얘네들은 그냥 보합이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고요. 얘네들 지금 밑에 쪽에 있는 애들 많이 밀렸죠. 네, 특히 뭐 오늘 소비장 쪽도 같이 어제 상승한 부분을 다 같이 반납하는 모습이 있어서 다 같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네, 코스닥 쪽은 또 엉망이 됐어요. 순식간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코스닥 쪽이 조금 더 많이 올라가지 않겠냐라는 생각도 좀 해봤었는데 그냥 하루 만에 또 그 얘기가 뒤집어집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면서 투자자들을 굉장히 좀 뭐라 그럴까 따분하게 만들고 지루하게 만들죠. 승질나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짜증납니다. 왜냐면 주가가 올라갈 때가 됐는데도 안 올라갔다. 그럼 뭐 그거까지 이해할 수 있어. 근데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뭐야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인데 왜 떨어져? 이런 식으로 짜증이 나죠. 근데 이게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다 쳐도 두 번, 세 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입장에서는 투자하기가 굉장히 껄끄러운 상태가 되었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하루에도 계속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는 거. 올랐다 내렸다 올랐다 내렸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자, 지금은 아까 전에는 상승 종목이 더 많아지고 있었는데 지금 하락 종목이 더 많아졌습니다. 거래소 쪽 보시면은 344개 종목 상승에 535개 하락입니다. 코스닥 쪽은요 무려 1140개 종목이 하락이고요. 462개 종목이 오늘 상승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락 종목의 숫자가 훨씬 많아지면서 낙폭을 좀 키웠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상승 포인트 보시면은요. 하이트론이라든지 뭐 이렇게 시총 작은 것들만 반짝반짝 움직여가지고 급등하는 모습이 있고요. 그래서 9% 이상 상승한 종목은 35개인데 뭐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만한 종목들은 거의 없다. 바이오 쪽이 조금 눈에 많이 띄는 모습이 좀 있어요. 제약바이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요. 자, 쭉 내려보니까 1.9% 정도 아침에 비해서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락 종목이 얼마큼 커졌는지 봐야 되겠죠. 자, 하락 종목은 뭐 하한가도 있네요. 그 다음에 KC 그린홀딩스가 갑자기 뚝 떨어진 모습이기도 하고요. 뭐 등등등
캐시코트를 어제 올라가더니 툭 떨어지네요. 자, 이런 모습도 있었고, 낙폭이 큰 종목이 제법 많네요. 19개 종목이 오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쭉 내려보면은요, 낙폭이 3.4까지 확장되죠. 그러니까 1.5% 이상 오늘 하락세를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저도 오늘은 계좌가 좀 밀렸을 것 같아요. 뭐, 물론 반도체가 좀 내리는 모습이 가장 주요했을 것 같고요. 자동차가 조금 올라가면서 마무리돼서 그나마 조금 여유가 있긴 했었는데, 아침에는 그래도 플러스 나오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좀 밀린 것 같아요. 네. 얼마큼 밀렸는지 한번 보면, 뭐, 아니, 밀리진 않았네요. 한 0.4 정도 밀린 것 같은데요. 네. 그래도 0.4, 0.5 정도 밀린 것 같은데, 뭐, 그 정도면은 그래도 양호한 편이긴 합니다만은, 짜증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그냥, 그냥, 뭐, 왜 이러는 거야? 막, 이런 식으로 짜증나는 그런 모습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매 동향 보시면은요, 네, 기관 쪽에서는 하이닉스 순매수가 있었어요. 금융투자인가요? 네. 금융투자가 아닌데, 투신. 골고루 샀네요. 연기금도 그렇고요. 골고루 연기금에서 삼성전자 매수가 좀 있었군요. 네, 그런 부분이 좀 있었고, 기관 쪽에서는 이제 삼성전자 매도가 있긴 있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보면 규모가 그렇게 크진 않았죠. 금융투자 그리고 팔아먹은 게 크기 때문에 이쪽에서 매도가 나온 부분들하고 그 다음에 다른 쪽에서 매수 들어간 부분들 이거 합쳐보시면 그렇게까지 큰 문제 되진 않습니다만은, 네, 기관 쪽이 너무 소극적이다라는 것이 조금 안타까워요. 오늘 외국인들 보시면은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500억 정도 매수가 들어간 반면에 삼성전자는 5,800억 순매도예요. 무지막지하죠. 무지막지한 매도고요. 하이닉스는 1,000억 원. 그래서 둘이 합쳐가지고 6,800억. 네. 그 거의 7천 가까이 팔아먹었다는데, 나머지는 뭐 팔아먹은 거 별로 없어요. 그냥 이름을 올렸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이제 규모가 크지 않아요. 매수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시장에는 거의 개입을 하지 않으면서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만 주구장창 패고 있는 모습인데, 도대체 이 의도가 뭔지를 도대체가 모르겠네요. 그죠? 혹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도대체 그 의도를 모르겠어요. 이게 주식시장 떠나려고 하는 상황이라면은, 뭐, 이 정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 뭐, 글쎄, 그 정도 예상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제가 이제 장중 방송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지금 외국인들 평단가가 76,000원, 75,000원 뭐 그렇게 나오잖아요. 75,000원 이상이란 말이에요. 평단가가. 그러니까 지금은 적어도 마이너스 15% 정도 손해를 보고 있는데 이 물량이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8월달부터 팔아먹은 금액만 하면은 약 4조 원 정도 되는데 그동안 사들인 거 보면 한 20조 원 되거든요. 그러니까 20조 원이 지금 손해를 15% 정도 보고 있는 거고, 이 4조 원에 대한 물량은 일단 털고 나왔다고 본다면, 이 20조 원을 손해까지 보아가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냐? 라는 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연히 뭔가 의도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주가를 원래 꼭지에서 팔아먹으려면 손해 보면서 팔아먹지 않기 때문에 올라갈 때 팔기 시작해가지고요. 내려갈 때 조금 더 사서 다시 올려요. 그래서 또 팔고, 내려가면 다시 올려서 또 사고, 또 팔고, 그렇게 계속 반복되면서 이제 주가가 상승하는 상승 이후에 나타나는 약간 이건 뭐라 그래요? 평탄화 작업을 좀 거치거든요. 그러니까 천장을 만드는 거죠. 이게 횡보하는 천장을 만든 다음에, 그 다음에 뚝 떨어지는 형태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자, 지금 이 수급을 그대로 놔둔 상태에서 주가 빼버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의심이 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의도가 있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식인데, 이 분석이 아직까지는, 네, 확실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금이 저점인 것 같고,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냥 싸게 살려는 의도, 그 다음에 만기를 앞두고서 좀 주가를 누르는 형태, 뭐 이런 식으로 포지션에 대한 그런 수익을 노리는 모습이지 않겠느냐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정확하진 않죠. 그래서 이 부분도 조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긴 하고요. 일단은 만기일이 지나고 나면서 어떻게 변할지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경제지표는 걱정할 게 별로 없어요. 또 다음 주에 금리 인하 진행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또 9월 마지막 주 들어가게 되면 이제 어닝 시즌에 대한 기대감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최근에 뭐 실적 안 좋다 뭐 어쩐다 등등 얘기 많지만 그런 것들은 지금 당장 시점에서는 믿을 만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 수급의 변화를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는 그만할 때 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있지만 계속해서 매도하고 있다는 부분들, 요게 시장을 누르는 모습인데 왜 이렇게 누르는 것인지, 무슨 의도가 있는지, 어떤 재료가 남아있는 것인지, 진짜 뭐 폭탄이 터지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도가 확실하지 않아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이럴 때는
그냥 지켜보시면 됩니다. 주가 변동성이 그렇게까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거고요. 그냥 현재 시점에서 저점을 대충 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대신에 반등이 천천히 움직일 것이기 때문에 반등이 나오더라도 뭐 시원한 어떤 사이다 같은 느낌은 별로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보통 이제 이런 조정이 끝나고 나면 약간 이제 그 정체 구간을 거치다가 주가가 서서히 상승하거나 아니면 어떤 계기를 통해서 급등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데, 10월 달에 이제 실적이라든지 아니면은 전체적인 어떤 연말 시즌으로의 어떤 진입 이런 것들 통해서 주가가 다시 반등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지금 라인을 잘 버텨 넘어가야 되겠죠.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힘든 구간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를 매매하면서 2년 동안 있었던 기간 동안에 가장 힘든 구간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역대급으로 지금 매도가 많이 쏟아진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좀 더 파악하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은 이렇게 마무리 지으시고요. 뭐 아직 시간은 조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만기일까지 어떤 상황으로 연결하는지, 또 만기일 이후에 상황이 또 어떻게 변하는지 그 부분들 보면은 대충 답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때까지는 좀 답답하더라도 잘 참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푹 쉬시고 내일 아침 시황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